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후보들 가운데는 유달리 전직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7명에서 8명 선으로 보이는데요.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지냈던 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총선행을 탔으며 이항열 전 고성군수, 엄명수 전 밀양시장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체장의 역할을 얼마만큼 잘 수행했는지가 당선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최근 새누리당 복당 이후 거창 함양 산천 지역 출마를 선언한 강석진 전 군수를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강석진 후보의 성장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거창군 가조면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산에 가서 소도 먹이고 꼴도 뜯고 또 농사일도 돕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대구에 있는 영남고등학교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로 가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삼성 데이터 시스템에서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 사무처 공채로 들어가서 약 20여 년간 정당, 국회, 청와대 등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정당에서는 기획, 조직,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책연구위원으로서 농수산 분야 정책 입안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대야전략 수립에도 역량을 발휘했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에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분석, 평가, 종합하고 그런 안목을 키우는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난 거창 군수로 일하면서 행정과 조직관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에 대해서도 이해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시다시피 강석진 저는 국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입니다. 거창 함양 산천 군민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습니까? 보통은 좀 넘었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거창고등학교, 예. 대성고등학교, 고등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요즘은 88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대구까지 21분, 20분, 25분 이런 정도로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거창에서 2시간 반, 3시간 걸릴 시절인데 어떻게 그 영남고등학교를 가게 됐죠? 그때는 우리 농촌 시골에서는 졸업하고 나면은 거창도 유학을 와야 됩니다. 예. 가져와서 거창 오는데도 시골 버스 타면 그 당시에도 집에서 걸어 내려와서 타고 하면 버스 탄 시간 1시간, 또 걸어 내려오면 30분, 10분 하면은 거의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거창에 와도 친척이 있으면은 친척집에 얹혀 살고 없으면은 자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저는 특별히 대구로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마침 가까운 친척이 대구에 있어서 어차피 거창 가도 친척한테 얹혀 살 거 대구 가서 얹혀 산다고 그래 대구로 갔습니다. 영남고등학교 출신들이 정치인이 좀 많이 있죠. 예. 지금 대표적으로 한두 분 이야기한다면 이 지역에 어디 영남 출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도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경남도지사이신 홍준표 지사님이 영남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지금 당장을 그런 건 그렇고요. 요 앞천에 하셨던 분은 정무부지사 했던 조질래 전 의원 이런 그렇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영남고등학교 출신으로서 꼽을 수 있습니다.
영남고등학교 어서 막강하네. 근데 지금 정치 이런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제법 뭐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삼성 데이터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예. 삼성 하면은 들어가기가 그 당시도 상당히 어려웠지 싶은데 예. 그때 시험을 봐가 들어간 겁니까 그 당시?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공채를 했는데 아주 그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 어디서 근무를 했습니까? 삼성에 들어가시고. 삼성 데이터 시스템은 그 84년도에 그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초창기에 가서 제가 그 회사를 만드는데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갈 때는 한 6, 70명밖에 안 된 회사가 지금은 뭐한 7,000명 된 회사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는 기획, 인사, 조직, 뭐 교육 이 파트를 한때 뭉뚱겨서 관리 파트라고 그랬는데 그쪽 파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 그래 삼성 그 데이터 이만큼 성장하고 되는데 요즘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거기 있었으면 적어도 삼성에서 한 2사 정도 올라가셨지 싶은데. 그 제 친구들 그때 있을 때는 초기에 공채들은 가서 성장을 많이 했지요. 성질 잘하고 왜냐 워낙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 아웃소싱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 공채 출신들은 성질을 참 잘했습니다. 지금쯤 계시면 그래 상당한 직급이 올라갔고 또 뭐 지금쯤 뭐 나올 때가 다 됐을 정도는 됐는데 더 출세를 다 삼성에 있었으면 더 큰 인물이 됐지 싶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뭐 저희 친구들이 저 뭐 보면 전무 부사장 뭐 이 정도까지 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동기들이 물론 경제적으로는 거기서 아마 제가 아주 풍족하게 좀 낮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원래부터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도 그렇게 했지만 또 우리 여러 가지 집안의 내력이나 또 우리 그런 것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 좀 관심이 많고 했습니다. 어릴 때 성장할 때부터 저는 공적인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기여한다든지 또 공직에 있다든가 이런 일들 하는 데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데 대해서는 큰 후회는 없습니다. 그 당시 정당에 들어갈 때 그때 정당 그 이름이 무슨 당이었습니까?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민주정의당. 예. 민주정의당이면은 그때가 87년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공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채 민정 공채 7기로 들어갔는데요. 그때도 이제 노태우 6.29 선언이 나고 그 소위 말하는 직접 선거 국민 직선이 이제 직선제. 관철이 되고 나서 저희들은 10월달에 공채를 했는데 내가 11월달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해서 그때도 경쟁률이 뭐 150대 200대 그런 거 그랬습니다. 한 몇 명 안 뽑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들어가가지고는 저는 또 정당에 기여하면서 또 정당 활동을 하면서 또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정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가 뭐 그 추천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특별히 그건 없었고요. 저희 연세대학교 정외과 출신들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석 그 전 국회의장, 돌아가셨죠. 오세훈 그 전 국회 부의장, 또 뭐 정창아 의원, 뭐 등등 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 우리 정외과 출신들만 10명이 넘는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영향을 좀 좀 받아서 받았습니다. 갔겠네요. 뭐 후회한 적은 그래도 뭐 좀 없습니까? 뭐 살면서는 뭐 어려운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런지 뭐 오직만 했습니까? 이 정치권에 들어와 일하게 되면은 솔직히 뭐 집안들 고생시키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주위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애도 먹이고 하니까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지요. 그렇지만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냥 다수의 국민들과 다수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또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진행하면서 이 문제는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라서 그 국방 의무 이행은 제대로 했습니까? 군대는 확실히 갔다 왔습니다. 확실히. 저 전방 그 철원에 있는 15사단 성리부대라고 15사단 50년대에서 제가 그 병장으로 만기절 때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 게 훈련소는 어디 나왔죠? 훈련소는 저 부산에 있는 수영에 있는 그 저 훈련소를 나왔어요. 어떻게 하고 그거 가게 됐습니까? 보통 뭐 노선 훈련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 대학을 졸업하고 늦게 군대를 가다 보니까 그 최고 먼저 신체 검사를 했고 어떻게 군대를 그 저 훈련을 거기서 받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좀 많이 맞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다 알지 않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도 뭐 회장님 그 군대 갈 때는 더 어렸을 텐데 저희 때만 몇 개월 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은 30개월인데 아, 그거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30개월이었는데 그 대학교에서 교련을 이수하면은 1년에 2개월씩 해서 4개월을 줄여줍니다. 2학년까지 교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6개월을 근무합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가 그 당시 35개월 한 며칠간 그래요. 3년이거든 그요. 예. 군대 그 생활은 제대로 했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국방 업무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게 예. 뭐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아, 그건 제가 확실히 말린 병장, 예. 만기 병장으로 확실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현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모친이 한 분 계시고요. 모친께서는 연세가 지금 85입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또 우리 집사람 예, 부인하고 또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예. 모친은 지금 현재 어디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그 주로 저하고도 생활하고 거창에 계시다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런 선거도 하고 돌보기가 힘들어서 서울에 있는 동생 집에 있으면서 또 인근에 우리 누님들이 살아서 동생들이 살고 해서 이렇게 좀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신효정 사무는 거창에서 혼자 살면서 예. 인문학 강좌 개설 등 거창 발전을 위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혹시 후보께서 시키서 한 일입니까? 그래요. 그저 우리 집 사람이 대학에서 요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그 거창에 대한 애정이 뭐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보다 훨씬 애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창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인문학을 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저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했고 그 특히 우리 집 사람은 어떤 인문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면 행복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얘기하고 토론하고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인문학인 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에서 뭐 그동안 경험이나 해온 일들을 통해서 거창 국민들과 서로 행복을 나눠 가지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걸 마음을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좋은 일이라고 찬성을 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셋째 주 토요일인가 와서 했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또 거창도 애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집사람으로서는 저는 뭐 집사람이 참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신효정 사모님은 그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대학은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그 고등학교는 이제 거창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현재는 그 건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또 정치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예. 그 결혼은 그 어떻게 하고 했어요? 그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서울에서 그 우연히 만났는데 그 대학 다닐 때 그 만나 보니까 또 거창 사람이고 하니까 서로 뭐 정도 들고 얘기도 쉽고 그래서 또 결혼하게 됐습니다. 중간 소개자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고 하여간 뭐 우연히 만났습니다. 진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인연이 되어서 서로 뭐 고향 얘기도 하다 보니 그렇게 친해져서 그러니까 저요 22살에 제가 만났으니까 지금 한 30 한 5, 6년 됐습니다. 만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신데요. 예. 근데 뭐 서로 싸움을 합니까? 아이고 회장님은 싸움 안 하십니까? 싸움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싸움하면 다르죠. 그러게요. 뭐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 가다 정들고 이제는 뭐 나이 들면 친구 되고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싸움하면 되죠. 뭐 싸우면 지고 이기고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네, 이제는 뭐 젊을 때야 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거는 별로 뭐 서로 웬만하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강 후보님의 취미 혹은 특기나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어릴 때는 뭐 클 때 놀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축구를 아주 좋아해서 축구를 많이 했고 특히 그 알지 않습니까? 와, 명절에 돼지 잡고 나면 돼지 오줌보에 그 이래가지고 축구공도 만들고 또 겨울에는 이제 지프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닐을 싸가지고 새끼를 묶어서 축구하면 그랬습니까? 공살돌이 없어서 축구를 참 좋아해서 어릴 때는 축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나이가 들고 하면서는 좀 등산을 많이 다녔고요. 뭐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 어릴 때 가족에 뭐 추억에 남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혹시 가족 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있죠. 우리 마을에 바로 뒷집에 사는 뭐 오석인이라는 친구가 그 가족에서 지금 딸기농사를 짓고 있고요. 또 오석신이라고 또 한 마을에서 이장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릴 때 같이 뭐 엿도 사 먹고 뭐 빵도 사 먹고 하는 친구들 그 뭐 김영호 이장, 임채옥 씨 등등 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또 이상재라고요. 우리 또 우리 그 장에서 그렇죠. 언론사도 하는 그 친구는 도민 경남 도민이라고 하는 그것도 친구입니까? 예, 기자하는 친구는 어릴 때 중학교 때 같이 다니고 하면서 그때부터 꾸준히 인연을 맺어 40년, 50년 지기죠. 친구. 예. 그리고 뭐 강석길 후보는 인간성이 있고 편안하며 서민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후보는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 남들이 뭐 들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클 때 뭐 다른 일이 있습니까, 그죠?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또 뭐 소먹이고 농사일 돕고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뭐 시골에 감자 고구마 구워 먹고 무 이렇게 먹고 하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이 배어 있고 또 시골에서는 또 먼 길을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1시간 정도씩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남한테 배려해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잘 지내야 되고 다 없이 사니까 없는 사람끼리 도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다 보니까 아마 서민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렇다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예. 그 강석진 후보는 똑똑하기도 하고 가슴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뭐 다녀보면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저로서는 고마운 말씀이죠.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그 제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거창이나 함양 산청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의 일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지금 예.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거 안 지키면은 크게 손해 봅니다. 지키겠습니다. 약속 지키는 말씀 하셔야 되지. 그냥 막 되는 대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래도 아울러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언론인이든 이런 분들이 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국민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휴머니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무거운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우리의 거암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었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번 기회에 후보님께서 진단을 좀 확실히 좀 해보십시오. 정말 큰 걱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거창 함양 산청은 농촌 지역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뭐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 또 FTA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도 하락하고 또 아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농촌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거창 함양 산청도 이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서로 단합하고 힘을 모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또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와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유무역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거창 함양 산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장점을 아주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은 함양 산청은 정말 이게 청정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청정 지역의 아름다운 산수 그리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관광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연계시켜서 관광도 발전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창 함양 산청이 아주 미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갖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거창이 자꾸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거창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은 아니지만 한때 민선 3사기 거창 군수를 지내고 그 후로도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 여론을 듣고 있었습니까? 듣고 있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거창 지역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거창에 한때 군수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거창에 대한 애정은 거창에 있으나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 있으나 항상 그 애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 요새 제가 들어보니 거창이 뭐 한간에서는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표현할 정도로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법조 타운 문제, 그 문제가 참 갈등을 키우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참 거창은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오순도순 사는 우리 거창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갈등이 많아지면은 우리 거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서로 간에 소통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거창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함께 그런 토론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서로 간에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우리 거창과 거창 국민 전부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익을 위하는 그런 곳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하기보다는 그동안 거창에서 이렇게 이끌어오신 정치 조사들도 다들 고생했습니다. 다들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뭐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또 우리 강석진 뭐 지금 예비 후보인데 예. 지금 뭐 산청이나 함양을 왔다 갔다 해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제가 언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면은 함양에 가면은 우리 함양은 인구도 많이 줄고 거창에 비해서 낙후됐다. 거창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우리 함양은 손해 본다. 또 이렇게 이야기는 함양에 대해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함양 유권자들.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함양가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거창 국회의원이라서 함양이 발전 안 시켜서 함양 사람 뽑아야 되는데 말이야. 함양 사람 안 나오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산청 가서도 산청은 인구가 더 적어서 함양보다도 더 손해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가 일을 하지만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청, 함양, 거창, 함양, 산청, 거창, 거창, 함양, 산청 이 세 지역 모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시골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함양, 산청, 거창이 역할 게 아니고 이거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이래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정말 거창의 강점인 뭐 교육, 함양의 강점인 교통, 또 산청의 강점이 뭐 이게 한방 약초 이런 것들도 다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가지고는 인구도 적고 지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까지는 세 개 지역이 힘을 할 수 있는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최대한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산에 이번 선거에 함양에 계시는 분이 모 씨가 거물 그분은 상당한 분인데 나온다고 그런 말이 있다가 강석진 후보가 나온다고 갑자기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십시오. 뭐 정치적으로 자기 출마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결정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정치적 여러 가지 여건이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거창 인구도 좀 많고 또 거창 여러 가지 여론이나 또 함양 산청의 여론도 이렇게 아마 들어보고 또 제가 출마하게 될 때는 또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은 또 인물도 훌륭하시고 또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또 지역의 국회의원 말고도 또 그분은 법조계에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번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민심이 보면은 그런 분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강석진 예비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걸로 소문이 났던데 그거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뭐 그런 분들도 있다는 소리도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지지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거창 함양 산청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끌어갔던 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일들을 또 더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을 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지지자들이 그 새로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한 지지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접근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당으로 복귀시켰으며 강석진 후보도 당연히 이 사람들의 명예에 의해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입니까? 아주 어려운 답변인데요. 그 어떻게 저는 그동안 그러니까 민정당에 들어갈 때 87년도부터 정당에 당내로 공채로 들어갈 때부터 한 30년 가까이를 지금 당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당 생활 그리고 정치권에 몸을 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는 분들과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같이 해서 그래야 그 노선을 통해서 국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토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분들과 여러 가지 함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동안 약 30년 동안을 제 나름대로 공직에 봉사하고 정치적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창 함령 산청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에 의해서 다시금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새 국회 한번 보십시오. 지금 1,000만인 입법해달라고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지금 서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우리나라 경제에 이 세계적 어려울 때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정치가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 진정성을 담아서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는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학교 출신의 어떤 관계가 좀 있습니까? 부총리님하고는 대표님하고 저는 옛날 대표님이라고 칭합니다. 원내대표 때 비서장을 했기 때문에요. 대표님하고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는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창 후보 시절에 2002년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보좌역을 하고 있었고요. 보좌역을 하고 있었고 최경환 대표님께서는 원내대표님께서는 그 당시에 특보로서 경제 관련 이쪽 분야의 특보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인연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은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이거 사실 우리 지역이 특히 우리 쪽 영남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참 공천에 대해서 우리 거창 함양 산천 이 지역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시대도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진정한 공천은 우리 거창 함양 산청의 국민들의 평가 지지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 시절 열심히 일을 해서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지지를 받았고 또 청와대, 국회 등등에서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당장 국회에 들어가도 일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께서 적극적 지지만 해주신다면은 또 중앙에도 연결이 되고 또 참 중앙에도 알려지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저는 공천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당 공천이 예. 몰아서 바로 당선이라고 보거든 우리 지금 이 지역이나 예. 그래 보고 있는데 지금 예비 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이 예비 선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예비 선거입니다. 공천이요. 예. 본 선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뚜렷한 후보가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특히 우리 거창 함양 한청 지역은 과거에서부터 보다 보면은 특수한 경우 한 번 빼고는 우리 여당 새누리당 보수당 쪽에 공천을 받은 사람이 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선이 정말
뭐 거의 당 국회의원이 본선하고 똑같은 그런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초 그 또 두 번의 탈당 전력으로 복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복당이 성사된 배경을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보십시오. 탈당해서 출마하고 했던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역에서 여론이 높다든지 국민 지지가 있으면은 뭐 경선 같은 걸 시켜달라 이렇게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어떤 낙점식 공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정말 너를 지지하는데 너 혼자만 또 출마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20대에 당에 들어가서 청춘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당을 떠났지만 당을 떠났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설사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라도 그것마저도 다시 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선거에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에 있을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당에 대한 충성심이 뭐 적어지거나 어떤 당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아시다시피 제가 그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그 당에 대해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당에 대한 진짜 그 애정이 그 다음에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는 뭐 국민희망 포럼이라든지 그 조직총괄본부의 대협력위 부위원장으로서 저는 대통령 선거에 적극 기여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총괄본부장을 하셨던 분께서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서부터 당에서 헌신 봉사인 부분, 당뇨로서 한 20년 이상을 그런 부분도 그게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거창 지역에 지금 뭐 현직의 의원에 대한 뭐 지지도도 있겠지만은 또 거창 지역 여론이 누군가 새로운 지도자나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형성돼 있어서 국민들이나 거창 한남 산청 지역의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도 그 어떤 지지를 많이 보여주신 이런 것들도 여론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제가 복당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그 새누리당에 대해서 제 당에 대해서 청춘을 바친 당으로서도 열심히 일하고 했던 당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이고 또 당을 통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그 당이 변화해야 혁신을 통해서 세력과 가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어떤 일하는 일꾼으로서 할 것이고 또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신성범 의원이 얼마 전 채널 경남 대담 프로에 나오셨을 때 강석진 후보는 2012년 선거에 패배한 후 2013년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갈 때 이 지역에서는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진실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신성범 의원은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 분은 전직 군수를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현재 국회의원이신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강석진 후보의 명쾌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원내대표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임명권자가 그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입니다. 그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되는 일인데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특별히 뭐 누가 그 임명권자한테 그 임명해라 마라 이렇게 간섭하는 건 혹시 없었습니까? 그 당시?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 원내대표가 예. 자기가 대표로서 예. 자기 비서실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결정해서 써야 참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누가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누가 특별한 뭐 약속을 하고 그런 건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는 뭐 얼마 전에도 어떤 뭐 언론에 뭐 이런저런 많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강 후보의 말이 틀림없다고 믿어도 되겠네요. 예.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사의 유권자에게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심판하도록 맡겨보겠습니다. 예. 기술 신용보증기금 전무로 일을 하셨는데 그 자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선에 다시 도전하는 계기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2014년 5월에 마쳤습니다. 5월 초에 마치고 바로 기술보전기금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저로서는 참 좋은 기회였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보전기금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력이 있는 기업, 특히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도 되고요.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 잘 성장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키우는 정책적인 분야와 또 그 기금이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보증서를 해주는 기 때문에 그 금융 경제와도 깊이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그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하면서 정말 경제와 금융 분야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경험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정치권에만 주로 있었고 행정관리 경험은 있었습니다. 경제 파트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배우게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접목시키면은 거창 함량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도 저 특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데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총선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또 기술보전기금 그런 데서 통상 보면은 뭐 이런 다른 분들이 뭐 정치에 가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있는데 기술보전기금 직원들도 내가 상의를 좀 했는데 정치 쪽으로 가서 차라리 역할을 해서 우리 기술보전기금이나 기금이나 기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시각을 전달해주면 좋겠다. 이런 역할도 하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힘이 더 나고 있습니다. 그 기술 신용 보증기금 이런 데는 기술은 있고 돈이 모자라고 예. 이런 데는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용이 없는 사람들, 기술력은 있고 뭐 개발하다 보면 돈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신용은 없는데 기술력은 괜찮은 기술이다. 그 기술을 AA부터 DDD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B등급 이상 되면 가급적이면 해주는데요. 그걸 평가해서 정말 기술력 있고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서 뭐 3억을 끊어준다, 10억, 5억을 끊어준다, 10억을 끊어주면은 그 보증서만 끊어주면은 바로 은행에서 돈을 내줍니다. 설사 그 기업이 잘못될 때는 우리 보증기금에서 은행에다가 갚아줍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신용 그런 보증기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기술력은 있고 어려운데 정말 돈이 없는 그런 기업인들을 젊은 기업인, 유능한 기업인 그런 기업인들을 키우는 데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정치 외교과를 나오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신용 보증기금에 가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시는 건데. 그건 경제분 탓하는데 금융 파트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총선에선 현역 의원을 비롯해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도 뭐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아마도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인적 네트워크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저한테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7년도에 그 공채로 당뇨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정치 인생을 또 시작했고 조직에서 일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직, 기획, 정책, 뭐 연구 파트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 공부를 했고 또 인적 사람들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그 당시에 전문위원 하면서는 행정부에 있는 분들과 부처에 있는 분들과 관계를 깊이 맺었고요. 국회에서도 뭐 정책연구위원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맺고 또 공부도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특히 비서실장 하면서는 또 뭐 밖에 있는 여러 분야의 직능단체까지도 조율해가는 또 입법을 해오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걸 많이 했고요.
또 아무래도 제가 삼성에 조금 다녔다 보니까 또 기업인들 이런 분들하고도 좀 관계를 맡게 되고 해서 이번에 특히 또 기술보증기관 가서는 또 중소기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저는 거창 군수 출신입니다. 거창 군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4년여 살면서 정말 농촌과 농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몸소 체험하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산으로 해서 거창, 함양, 산청 이 농촌 지역에 과연 무엇이 배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지역 발전에 진짜 꼭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은 내가 꼭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창 군수로 재직했기에 거창군의 현안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현재 3번 국도가 거창군 주상면 성길이에서 김천시 대덕면까지는 2+1이고 신호등으로 설계되어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또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거 참 저 있을 때도 계속 공사가 늦어져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아직 군수 마치고 뭐 몇 년 만에 지금 돌아왔는데도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죠? 참 우리 지역은 이거 김천 가는 게 참 중요한 지역인데 제가 와서 들은 바로는 이 지역은 그 참 도로는 통행량이 적어서 2+1로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통행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88 고속도로가 다 뚫혀서 함양을 거쳐서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TX가 타려고 하면 대전까지 가려면 거창에서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천은 정말 4차선만 되어버리면 제대로 뚫혀버리면 한 40분이면 저는 안 가겠나 생각합니다. 30분. 40분. 예, 그러니까 30분. 엄청난 중요한 도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지금은 통행량이 적지만 어쩌면 도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기차가 적어서 김천 구미역에서는 기차가 좀 적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게 늘어나라고 봅니다. 뭐 거기에 공단도 있고 혁신 지방 공기업도 이전하고 그렇다면은 KTX가 횟수 늘어나면은 거창, 합천, 심지어 함양 사람도 대전으로 바로 안 가고 일로 돌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교통만 잘 뚫혀 있다면. 그렇다면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이 없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도리어 4차선을 뚫어서 통행을 잘하게 만들면 교통량이 늘어나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설사 교통량이 좀 적더라도 얼마나 대한민국에 지금 교통량이 잘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 2+1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또 김천과의 연계도 이해하고 그런 걸 위해서 저는 그건 4차선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총선이 와서 그런지 우리 예비 후보님이 말씀을 정말로 잘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하시는데 예. 선거 끝나고 나면 그것도 언제 받더라? 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지 참 궁금한데요. 아이고 오늘 뭐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로 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그리고 우리 그 감사합니다. 대진 고속도로가 예. 이거 되기 전에 예. 저 호남에 그 우리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과거에 보면은요. 예. 그 문민정부 들어올 때 예. 그 당시 이게 4차선이 예. 대한민국에 지금 뭐 제가 다는 안 다 거기 다녀봤지만은 더 예. 예. 가장 지금 김천 이 4차선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우리 김천 거창 이 주상 성기부터 한계국 아닙니다. 예. 예. 그거 확실히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실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맞죠? 국도 가보면은 이 대진 고속도로는 대전 진주간 통영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보십시오. 국도가 4차선이 나란히 가고 있는 우리- 겁니다. 예, 이런 우리 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전직 군수님이 한데 이게 이제 우리 거창이 지금 이 김천간 이 4차선이 빨리 안 되는 바람에 예. 많이 낙후되고 경제가 많이 그 좀 위축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식을 하시죠. 아 그럼요. 교통량이 최고 중요합니다. 거의 진작에 이런 과거에 그 우리 이강도 국회의원하고
할 때 군수하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럴 때 이 4차선이 빨리 됐어야 되죠. 맞죠? 예. 그때 뭐 저 잘 하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앞으로 그 열심히 해서 방송에 만들어내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예. 대구 웃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웃을 일이 아니고 예. 지역민들이 이거 다 보고 있고 이 기사가 다 나가는데 예. 정말로 이 지금 도로를 잘 해놓으면은요 예. 자동차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안 좋은데 무슨 차가 예, 오겠습니까? 가야수도 넘어와서 갈 것이고 예. 뭐 갑니다. 예, 맞습니다. 김천에 그 KTX 또 있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예. 김천간 도로 이 문제는 정말로 거창의 이거 수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 또 국회의원 빠지 달면은 그만 또딴 데 차려보고 다니지 말고 예. 이 문제를 꼭 한번 해결하십시오. 예, 저 국토교통부 뭐 기재부 등등 해서 예. 제가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2+1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평면도로와 입체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평면이 뭔지 입체가 뭔지 아는 사람은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하는데 결국은 신호등으로 해놓으면 우리 거창 그 아니 우리 마리 구간에서 저 산청 구간에 보면 그게 지금 그 신호등입니다. 예. 그 요즘 선거 운동하러 다니 보시면은 신호등 걸리면 불이 잡고 얼마나 위험한 거 아시죠? 아, 너무 위험하죠. 야, 그리고 또 우리 시골 사람들이 한 70세, 75세 되면 경기를 뭐 참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그 소리 나지 잘 안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돼가지고 또 사망하신 일도 많습니다. 아,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만약에 저렇게 일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사가 다 어느 정도 돼가면 일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지금 현재는 입체도로인지 평면도로인지 뭐 신호등인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출마하신 우리 후보 같은 분들은 다 이런 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때 저걸 설계 변경을 하든지 빨리 해가지고 예.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예. 그렇게 좀 힘을 좀 써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선되고 나가지고 또 뭐 내몰라 하지 말고요. 예. 바로 노력하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 방송도 나가겠지만 신문지상으로 다 나갑니다. 네. 훗날 때가 이것도 하나 가지고 해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혼나지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가 반드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예. 바로 내가 정부와 이렇게 국회와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예. 또 우리 가북에서 해인사간 도로가 해인사의 반대로 개통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관은 가지고 계십니까? 참 이 문제는 지금 저 가북에서 해인사 딱 넘어가는 그 고부람 그거 딱 끊기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 봤죠. 등산 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도로 때문에 내가 가봤습니다. 일부러 가봤습니까? 예, 가봤고 옛날 군수 시절에 가봤습니다. 정말로 예. 저는 여러분 뭐 산행도 하고 일부러 그리 올라가 봤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해인사 가고 싶으면 그 넘어가면 바로 해인사인데 그 바로 넘어 해인사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갖다 못 가게끔 뭐 어떤 뭐 미는 때문에 그렇겠죠. 예, 낙골당에 있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거창 군민이나 저쪽에 뭐 해인사나 대부분 다 불편합니다. 예. 이 문제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말씀해. 그래 제 군수에 그때 재직할 시절에 이 문제 때문에 합천 군수도 만나고 그 당시 심의조 군수님인데 만나고 또 뭐 해인사 쪽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인 건 이제 해인사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해인사 그 경내에 뭐 자기들에게 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저 되면은 이거 해인사도 그 가야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쪽도 합천도 왜냐 해인사, 가조, 가북, 가조, 온천, 가북에 오미자 이런 거 아니십니까? 예. 온천, 그다음에 위천, 수성대, 또 월성, 안이까지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광 벨트를 이렇게 쭉 만들어가면은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그 해인사 넘어가 밑에 저 가보면 성주 가는 그 바로 옆에 보면은 그 무슨 국민관광호텔도 있고 그래요. 있죠. 그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야, 이게 뭐 이동이 돼야 서로 간에 되거든요. 참 좋은데 이거 해인사 그 절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안세우편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스님들께서 반대하시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 제가 어쨌든 또 뭐 노력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은 해인사 주지사님을 비롯한 그 관계자들도 한번 뵙고 또 합천 군수도 한번 뵙고 어떻게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려운 농촌이 어려우니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한번 그렇게 말씀도 드려보고요. 또 조계종 또 총무원 쪽에도 한번 가본다든지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해인사 뭐 경내가 시끄럽다 이런 뭐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만은. 예. 야,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가북 저 밑에 개금주에도 시작해갖고 예. 아주 막 깊이
요즘 터널 잘 해놓은 거 보시죠. 예. 터널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뭐 그런 건들 아직 그러면 제가 그 언론은 안 다니니까 조용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그런 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예. 터널로 해가지고 저 해인사 울러가는 게 아니고 저 밑에서 표 파는데 그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하나도 안 시끄럽지 싶어. 그래서 이거 뭐 이런 문제가 이래 가거든. 뭐 국회의원이 당선되든지 어쩌고 되거든. 큰 틀에서 예. 터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예. 그 소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현재 거창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 소회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아이고 저 정말로 같은 공적 일을 뭐 해왔던 사람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그분은 오랫동안 또 재직하다가 또 거창군수로 와서 또 일을 했는데 정말 먼저 참 안타깝고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참 어쨌든 그동안 거창군의 그 도에서 공직에 계시다가 거창군에 오셔가지고 한 5년 정도를 또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거창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걸로 또 실적도 남아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한데 또 현재 또 현실은 현실이니 참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현재는 어렵겠지만은 또 본인이 해온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또 어느 기회를 만들어 잘 살려서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 일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현재 우리 강석균 예비 후보는 전직 3, 4기 군수 썼는데요. 선배 예. 군수로서 예. 지금 그 이용기 군수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 제가 듣기로는 뭐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다 잘했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또 뭐 반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전직 군수 그 이용기 군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강석균 군수 얼굴이 올라가라네요. 와요. 인상이 확 이상해졌던데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서로 간에. 그 되게 뭐 웃고 하다가 그 말하니까 얼굴이 상당히 좀 울락하는 얼굴로 변했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쪽에 종사하시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특히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선출직은 사실 말 못할 겉으로 말 못할 속으로 삭혀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 안 해도 서로 알지요. 예, 그렇죠. 저분도 얼마나 그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고충이 심했겠습니까? 저도 뭐 한때 뭐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은 적도 있는데 그 선거직으로서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프죠. 그런 안타깝게 고충, 생각하죠. 뭐 아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예. 정말로 현재 거창 군수가 1년 이상을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끝까지 뭐 살아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뭐 참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네요. 아휴, 뭐 본인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못 하고요. 그래, 그거는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 뭐 이용기 군수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산에 있고 뭐 서울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사실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그때는 누가 뭐 전화하고 만나고 한다고 해서 위로가 솔직히 안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내가 굳이 또 연락하는 것도 또뭐 부담을 느낄 수도 그런 생각해서 연락 안 했었는데요. 이제 내가 거창으로 돌아왔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또 거창에 어디 가신다고 내가 들었어요. 해외에 어디 가신다고. 돌아오시면은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얼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또 사실은 우리 저 7일 동호회 그 무술의 그 친구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뭐 저 친구들 사무실에서도 가지고 모이고 내 군수할 때도 참 함께 잘 지내고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뭐 7일 동호회에서 나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도움 좀 7일 동호회에서 많이 도웁니까? 7일 동호회는 뭐 또 자기들도 이 갑계락 해가지고 우리 동기들끼리는 서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석균 후보가 이번에 운이 조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참 좋습니다. 선거할 때 같이 뭐 이런 예. 선거직에 있으면 또 그런 관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님 차기 군수는 어떤 분이 됐으면 거창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농촌 지역은 다 하지 않습니까? 거창 그 국민들께서 좀 거창 좀 잘 살게 해줘. 당연히 보면은 좀 잘 먹고 살게 해줘. 열심히 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창 국민들이 좀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분, 또 애정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이 아마 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거창 발전에 기여하고 또 국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또 자기의 아픔도 알아줄 수 있는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거창군의 대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청 같은 데는 지금 재선거가 있어가지고 예. 이렇다니 보면 뭐 군수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국회에 누구 한 사람 댕기는 잘 보이다 안 하신 분들이 떴습니다. 그러다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거든요. 뭐 30일인가 31일인가 한다고. 30일을 한다고. 아, 31일입니까?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되면 한 10명쯤 다니시면은 저는 어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 하기 전에 좀 잘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이미 예비 후보를 등록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1월 14일 날 제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그 약 한 10일 이상, 10한 2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뭐 휴일이 끼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아직까지 각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한 열흘 정도 나름대로 거창, 함양, 산청의 어떤 현안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어떻게 검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진짜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로 나름대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비전들을 뭐 제시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또 그분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고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면 또 수정도 해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짧게 이렇게 방송에서 긴 말씀을 못 드리니까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거창 함양 산청이라는 것은 이제 청정지역이라는 거, 이게 최고의 강점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지역도 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지역만은 특별하게 아주 청정지역으로서는 지금 아주 남아 있는 그런 강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청정하다고만 해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는 먹거리가 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지역이면서 유지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우선 당장은 거창은 참 교육이 지금 가장 큰 우리 교육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점으로 한 뭐 지역의 농산물이나 기타 등등 문화 관광 또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일. 함양은 지금 대진고속도로 그거하고 또 이제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다 보니 이 교통 요충지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통 요충지에는 물류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심이 될 텐데 그 함산에서 그래서 물류 중심지를 만들어서 그 인근의 지역에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지역과 연계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지리산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함께 해볼 작정이고요. 또 산청은 지리산이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방 메카로서 아주 대단한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또 특히 산청에는 또 이게 지리산 골고리에 보면은 뭐 민속문화라든지 또 그 지역의 작은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아주 상당히 의미 있게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남명선생이라든지 대단한 유학적에서도 큰 이름을 떨친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세 지역의 강점들을 잘 연결시켜서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주고받으면서 또 설사 우리한테 좀 거창 쪽에 강한 거는 다른 쪽에서 받고 또 그쪽에 이익이 되는 좀 양보하다 하면서 세 지역이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공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고 또 실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치시켜 나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제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거구 획정이 매듭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 변경될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현재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국회의원 선거라서는 국가 중대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뽑는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19대 국회의원들은 참 제 역할을 일하지 않는
지금 경제 법안도 통과 안 시키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 안 시켜서 국가가 마비될 지경인데 이 선거구 빨리 지금 획정해야 됩니다. 또 선거 운동하는 사람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하여간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서 혼란을 좀 줄이는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하여간 저는 선거구가 획정되는 대로 뭐 대응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예. 만약 선거구가 합천군이 거암산에 포함되면 강석진 후보에게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뭐 사실 뭐 선거구가 넓어지면은 사실 선거운동하기 참 힘듭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뭐 선거구가 들어오더라도 뭐 저나 다른 후보님이나 똑같은 동등한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크게 뭐 그게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불리하다든지 유리하다든지 뭐 예, 그런 건 필요는 없다. 예, 따질 수 없고 뭐 동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지금 합천이 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워낙 지금 여당에서는 중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선거법 처리하자, 획정하자. 야당에서는 안 된다, 이것만 한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간이 이래 끌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하도 말이 많아서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경남에 보면은 지금 양산시입니까? 양산예. 그 지금 양산시에는 국회의원 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하게 한석이 늘어난다 그러던데. 인구는 초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늘어나게 통보를 해야 되면 되는 편입니다.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이쪽에 한석이 줄어든다. 한 지역을 갈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남이 지금 16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 더 이상 안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맞춰라 그러니까 양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건 한두 곳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참 난제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거창군과 함양군, 산청군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산청, 함양, 거창 우리 지역은 정말 국민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단합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은 참 도시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점점 더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단합입니다. 단합, 화합입니다. 또 상생입니다. 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계신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화합하고 단합하고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들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는 중앙당, 당, 그리고 국회, 또 청와대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계획과 개방, 계획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습니다. 또 반듯한 정치를 통해서 깨끗한 지역으로, 청렴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앞으로 우리 저를 지켜보시면은, 저를 지지해 주시면은 거창, 함양, 산청 국민들께서 어떤 선택은 정말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모든 일에 진정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거창, 함양, 산청 여기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저희는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또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잘 살아가는 그런 정의가 있는 지역, 또 나이 많은 분들은 공경하고 서로 간에 또 양보하고 아껴주는 미덕이 넘치는 그런 지역으로 함께 갖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거창하면 산청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고로 무능력한 국회로 평가받았는데요. 내년 총선에서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진짜 일꾼들이 뽑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